금, 은, 달러, 원유, 대체 투자로 인기 있는 종목들인데요. 이 중에서 원유는 대체 투자 자산으로 매력이 있을까요? 원유 시장은 시대가 바뀌면서 시장 흐름과 패러다임 전환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원유 투자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대체 투자 자산으로 매력은 있으나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원유. 성공적인 원유 투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새로운 세계, 대체 투자의 요모조모를 알아보는 대체 투자 스쿨의 진행자 유여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국가의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원유와 국제 유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대체 투자 대상 중에서도 이 원유에 대한 건데요. 저는 우선 원유 하면 아주 그 태양이 뜨겁게 내릴 쬐는 중동의 풍경이 떠오르거든요. 아무래도 땅에 묻혀있는 원유의 양이 중동 국가에 가장 많겠죠? 네,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생산량은 당연히 중동 국가들이 많은데요. 이 땅에 묻혀 있는 보유량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베네수엘라가 1등이라고 합니다. 원유 수출 규제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면 원유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국가별 행복 지수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북미와 남미를 통틀어서 가장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낮은 국가가 베네수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대체 투자로서 원유 얘기를 해볼게요. 원유에 투자하려면 국제 유가가 어떤 요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어떤 요인이 중요할까요? 네, 크게 보면은 원유도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수요 측면 요인과 공급 측면 요인을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한지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먼저 수요 측면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원유는 어디에 쓰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약 한 70% 정도가 운송 용도, 즉 자동차나 비행기, 선박 등의 연료로 쓰이는데요. 운송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유 수요는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거죠. 경기가 회복 또는 확장될 때는 수요가 증가하고 유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경기는 국내 경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국내보다는 글로벌 경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증가할 때 원유 수요는 증가합니다. 사실 지금 진행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유 수요가 증가하려면 글로벌 경제가 살아야 하고 특히 신흥국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글로벌 고성장의 핵심은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성장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럼 원유 시장에서 이 신흥국, 거기서 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원유 수요의 많은 부분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선진국 수요는 정체되었습니다. 더욱이 자동차 연료 효율성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개선되면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수요가 필요한데요. 21세기 들어서는 중국과 브릭스로 대표되는 신흥국가들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국가들이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중국이나 인도를 보면 자동차 보급률이 낮잖아요. 그럼 당연히 앞으로 자동차 수가 늘 거고 늘면 휘발유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인구 1000명당 미국은 거의 900대인데요. 중국은 100대 이하, 인도는 50대 이하라고 하니까 원유 수요 잠재력은 엄청나겠죠.
그런데 예상보다 신흥국 성장이 둔화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가 낮아지면서 유가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선진국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정체되거나 감소될 수밖에 없을 거고, 신흥국은 또 기대보다는 그 증가 속도가 더디다면 수요 측면에서 유가가 크게 올라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장기적인 수요 전망은 어떨까요? 원유 등 그 원재에 투자해서 장기 전망은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 믿을만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장기 수요를 예상해 본다면 글쎄요,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죠. 그런가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죠. 진행자님 요새 일기예보를 보면은 가장 먼저 뭘 보시나요? 사실 그전에는 그날 날씨, 온도 이런 걸 체크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미세먼지에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예보를 좀 신경 쓰게 돼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미세먼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바로 환경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요국 정부도 모두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석유 같은 화석 연료 사용 감축을 주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유 수요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 수요가 당연히 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체 에너지의 생산성 증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중요해도 원유를 대체할 대체 에너지가 비싸다고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원유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최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원유를 대체할 에너지원들의 생산 비용이 오히려 원유 생산 비용을 하회하고 있어요. 자동차의 대체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중동 원유 수출국에는 어두운 일기예보인 셈이죠. 네, 정말 대체 에너지가 발달할수록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까지 수요 측면에서 원유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공급 측면에 대한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네,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원유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경천동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셰일 혁명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엄청난 양의 셰일 원유가 생산되면서 사실상 원유 시장의 패러다임까지 전환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유 공급 시장은 철저하게 중동 국가들에 의해서 독점에 가까운 시장이었는데요. 세일 오일이 등장하면서 중동, 소위 오펙 시장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원유 생산 증가는 구조적으로 국제 유가 하락에 도화단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예전에 뉴스를 좀 보게 되면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그게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미국이 중동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지만은 자국 내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중동 문제 개입 정도가 약해진 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원유 시장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로 전환되었고요. 이런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중동 국가들이 오펙 규제를 통해서 수출량을 줄이면서 국제 유가는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급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생산 증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가격 변수인 셈이네요.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 이외에 원유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또 있을까요? 네, 약방의 감초, 바로 달러죠. 모든 원재 시장에 감초같이 등장하는 가격 결정 요인이 바로 달러인데요. 어디서 나오는 원유이든 상관없이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향방에 따라서 국제유가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1달러로 살 수 있는 원유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가는 싸지는 셈입니다. 즉 달러와 유가는 일반적으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강세라면 다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뿐이지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유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원유는 아직까지 세계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환경적 요인과 대체 에너지의 발달 등으로 그 영향력이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국제 통화인 달러에 따라 원유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체 투자 대상 중 하나인 원유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설명해 주신 두 분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